안녕하십니까. 클래리베이트 김지은입니다. 지금부터 웹 오브 사이언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국제 주요 학술지를 활용을 해서 선행 연구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해서 소개 드리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논문을 탐색하는 방법, 그리고 연구자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린 다음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전문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자 수와 출판 논문 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한 4만 8천여 종 정도의 국제 학술지가 출판이 되고 있는데 이때 한 300만 편 정도가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자분들께서 읽는 논문은 연평균 한 270편 정도가 되셔서 너무,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 사이에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직접 선별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약탈적 저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저널들도 출판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어떤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선별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집하는 그 서지 정보를 구조화해서 세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보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지 정보 데이터를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보시면은 이런 서지 정보 페이지에서 구조화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뭐 소스라던가 언제 출판이 되었는지, 얼리 액세스인지 이런 것들이 다 직접 검색을 하시고 필터링을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런 필터들을 활용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는 기관의 구독 범위에 따라서 보이는 검색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범위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먼저 어드밴스드 서치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을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두신 다음에 에디션을 선택하시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내가 몇 년도부터 자료를 볼 수가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얼마만큼을 이제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좀 상이하게 보일 수가 있고 오늘 교육에서도 저랑은 좀 검색 결과가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은 정보를 선별해서 수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널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널 앱 이벨루에이션 프로세스를 통과한 저널들을 색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벨루에이션 프로세스를 통과한 들을 퀄리티, 임팩트 크라이테리아를 두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두 가지 양적, 질적 기준을 모두 통과한 저널 SCIE, 그 다음에 ESCI는 퀄리티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한 저널로 이제 분류를 해서 색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SCI 저널이 SCI가 되기도 하고 SCI급이 ESCI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교육 자료에 More Information 클릭하시면은 그 저희 정보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는 방금 말씀드린 이 6가지 코어 컬렉션, 핵심 컬렉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KCI라던가 매드라인, 매드라인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독을 하고 계시다면, 네,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리서치 커먼즈라고 해서 저희 오픈 알렉스와 크로스레프 데이터를 이제 같이 취합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프리프린트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인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연구의 선후행 연구, 그 다음에 동일한 레퍼런스를 인용한 관련된 논문까지도 다 같이 보시면서 내가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셨을 때 조금 더 발전적인, 조금 더 세분화된, 조금 더 확장된 주제로서 여러분들께서 선행 연구를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인용 관계 네트워크, 인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
결과물을 이제 검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리서치 커먼즈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어드밴스 서치의 올 데이터베이스로 변경을 해서 보시면 리서치 커먼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금 오픈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연구자들께서 연구자들의 이제 논문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죠.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리서치 커먼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진실성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래리베이트에서는 리트렉션 워치, 그다음에 피어 리뷰 등에 대해서도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 논문이 철회가 되었다 하는 경우 리트렉션 워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 논문이 왜 철회가 되었는가를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어 리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뷰어가 어떤 그 리뷰를 남겼는지, 그래서 연구자가 어떻게 리포트를 제출했는지 등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저희 실습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부터 이렇게 두 가지 검색 가능합니다. 스마트 검색, 고급 검색이 있는데요. 고급 검색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활용을 하시던 검색 쿼리를 만들어서 직접 검색하는 방식으로 좀 정교하게 검색을 하시고 싶으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검색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의미 기반 검색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한국어로 검색을 하신다라거나 간단한 키워드를 입력을 한다 하실 때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이 스마트 검색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스마트 검색, 그리고 정교하게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어드밴스 서치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검색은 이런 특정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자연어로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AI가 이 키워드를 의미 기반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검색 결과 또는 주제, 연구자, 학술지, 소속 등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가 목적에 의해서 이 키워드를 입력을 했는지 여기 이 목록에서 선택을 해서 직접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고급 검색에서는 저희 필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직접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주제 검색이시죠. 그래서 이 주제 검색은 논문의 제목, 초록, 저작 키워드,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추천한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기관명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어필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어드레스에서 볼 때 이제 기관의 주소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합쳐서 기관명을 저희가 따로 색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색인을 한 그 기관명 또는 주소, 출판 날짜, 색인 날짜,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펀메이드 아이디 같은 다양한 검색 필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and or not 같은 집합 연산자, 그 다음에 기호 연산자를 같이 혼용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으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따 실습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어떤 연구자들을 검색하실 필요성이 있으시죠? 내가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주요 연구자들을 찾아야 된다라던가 이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연구자인지가 궁금하다 하거나 하실 때에는 이 고급 검색에 연구자 검색을 들어오시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이름이라던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연구자 아이디, 그 다음에 소속 기관명 등을 입력을 하면은 그 연구자의 그 검색한 그 검색 질문의 쿼리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직접 연구자 이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연구자의 프로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자 프로필을 관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좀 어려우셨던 점이 오키드는 따로 해야 되고, 웹 오브 사이언스는 또 아이들 또 따로 관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로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오키드를 연결을 해 두시면은, 오키드에 업데이트가 된 이 연구 결과물들이 웹 오브 사이언스의 리서처 프로필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키드를 직접 연결을 해 두셔서 연구자 프로필을 관리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시는 방법은 도서관 페이지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여서 이렇게 로그인을 했다라고 뜨고 있고요.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아래쪽에 내가 지금까지 검색한 기록이라던가 내가 알림으로 신청해 놓은 그런 알림 리스트, 그 다음에 내 연구자 프로필,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검색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추천을 해주는 논문 리스트 등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웹 오브 사이언스 접속하시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웹 오브 사이언스 오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철회된 논문의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채팅창에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이시는 화면에 링크 공유 드렸습니다. 어떤 논문이 철회되었을 때 리트랙션 워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왜 철회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리드 모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출판사의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이 논문이 왜 철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보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의 진실성을 연, 연구 커뮤니티의 연구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리트랙션 워치에서 제공을 하는 정보들을 함께 담아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다큐멘트 타입에 Restricted Publication이라고 해서 정보가 나오게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따가 검색할 때 한번 철회된 논문을 제외하고 검색하는 것까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어드밴스드 서치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쿼리를 만들어서 직접 검색을 하는 방식인 거고요. 어드밴스드 서치에서 필터 활용을 하시는데, 필드 활용을 하시는데, 필드를 저희 어필리에이션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학교에서 출판한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 동료들이 어떤 논문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대학교에서 출판한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필리에이션에 인제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인제 유니버시티라고 드롭다운 목록이 활성화가 되실 거고요. 인제 유니버시티 선택하신 다음에 서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는 1900년부터 현재 연도까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마스터 계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검색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대학교에서 출판한 SCI급 논문의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색인된 논문은 26,958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얼마나 많이 출판을 했는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그렇다면 의학 계열에서는 어떤 논문들이 많이 출판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필터 보시면
여기 사이테이션 토픽이라는 필터가 보이실 거예요. 이 사이테이션 토픽은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어, 논문 단위에서 이 연구 분야를 분류를 해놓은 그런 새로운 연구 분류 체계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가 저널에 부여되는 카테고리라면 이 사이테이션 토픽은 논문마다 부여되는 카테고리로 저희가 기본 데이터는 인사이츠 BNA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선후행 인용 관계를 분석을 해서 그 논문마다 연구 주제를 부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사이테이션 토픽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내 연구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논문들을 필터링을 해서 보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이테이션 토픽스 매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e All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이 조금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가 익숙하신 분들은 좀 낯서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논문의 키워드, 연구 키워드 같은 개념의 단위들이 보이시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좀 더 보고 싶은 나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그런 연구 키워드 토픽들을 선택을 해서 난 이 분야의 논문만 한 번 더 보겠어. 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리파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필터링을 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나는 내부에서 공동 연구할 그런 후보자를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AI 의학, AI와 융합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던가 이런 키워드들과 연관돼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AI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또 내부의 공동 연구자들을 찾는 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1점으로 검색을 해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사이테이션 토픽이 매크로, 메조, 마이크로 이렇게 3단계 구조로 분류가 되고 있고 번호가 이렇게 1점, 3, 4점, 뿅뿅뿅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1이라는 게 클리니컬 메디슨과 관련된 큰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클리니컬 메디슨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점으로 일단은 검색을 했고, 그다음에 리파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이테이션 토픽 매조에서 그 클리니컬 메디슨과 관련된 연구 분야로 투축이 되는 그 연구 결과물들이 한 17,000개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또 다른 필터들을 활용을 해서 검색 조건을 좁혀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퀵 필터에 있는 highly cited paper라던가 hot pape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인용 논문들을 보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highly cited paper는 최근 10년 동안 출판된 논문 중에서 그 연구 분야를 저희가 22개 연구 분야로 나누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hot paper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출판된 논문 중에서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된 그런 논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출판된 논문들 중에서 의학 분야에 출판된 논문들 중에서 상위 1% 굉장히 고인용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 필터들로 활용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어 리뷰가 오픈 피어 리뷰가 된 그런 논문들 보실 수 있게 필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논문 목록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제대학교에서 출판된 의학 연구 분야의 논문들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번 솔트 바이를 렐러번스가 아니라 사이테이션 하이스트 퍼스트로 인용수가 많은 논문순, 그러니까 영향력이 높은 논문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테이션 하이스트 퍼스트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인용이 많은 순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제일 보이시면은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highly cited paper로 선정이 된 논문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논문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논문의 서지 정보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출판사에서 직접 풀텍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링크 또는 우리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저널이다 하는 경우에는 직접 원문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위쪽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논문의 제목, 그 다음에 이 논문이 highly cited 페이퍼로 지정이 되었는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저자들이 참여한 논문인지, 그리고 어떤 저널에 출판된 논문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죠. 그래서 이 저널에 JCR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 지수 등이 궁금하시다면 뷰 저널 임팩트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뷰 저널 임팩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널 인포메이션이라는 패널이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해당 저널의 가장 최신 임팩트 팩터가 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저널인지, 그 다음에 같은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 있는 저널 중에서 임팩트 팩터가 몇 번째로 높은지, 그래서 이 저널이 Q1에 해당한다. 라는 이런 임팩트 팩터 관련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요. JCI,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를 그러니까 저널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지수로 1을 평균으로 보고 있고, 1보다 만약에 JCI가 2다 하면은 다른 저널들에 비해서 임팩트가 2배 높은 저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저널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몇 년도에 출판된 논문인지, 어떤 형태로 어떤 타입의 논문인지 문서 형태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앱스트랙 읽으시면서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논문인지를 보시면서 내가 이 논문의 원문까지도 한번 살펴보아야겠다라는 어떤 기준으로 삼으실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 저자들의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앞쪽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이 위쪽에 저자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이 저자 정보의 위쪽에 있는 숫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짐만 B라고 돼 있는 이 연구자 같은 경우 1번과 2번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1이라는 숫자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여기 1번, 그 토론토 대학에 속해 있는 연구자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논문을 봤더니 너무 관심이 높고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와 좀 유사하다. 그래서 난 이 연구자와 직접 컨택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경우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저자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연구 이 논문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1. 클리니컬 라이프 사이언스, 클리니컬 메디슨과 관련된 의학 분야와 관련된 논문들을 필터링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1.26 다이아베티스라는 연구 분야에 속해 있는 논문 중에서 GLP-1 수용차와 관련돼서 연구를 한 논문이다라는 것을 이 사이테이션 토픽의 3단계 구조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이 메디슨 저널 인터널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다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메시텀즈, 그 매드라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메시텀즈라던가 이런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신 정보들까지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저널의 정보 한 번 더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그 논문에 참고한 참고 문헌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네, 참고 문헌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로 보여지고요. 레퍼런스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어떤 논문을 읽으셨을 때 이 논문의 앞에 이 논문이 참고한 선행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보시면서 이 논문은 어떤 논문들을 참고했는가도 보시면은 조금 더 연구 주제 확장이라던가 세분화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이테이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내에서 4,500회 정도 되는 인용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인용 수가 말하는 게 지금 최상의 논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5,590회 정도 인용이 되었다라는 인용 정보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오픈 컴플레인스 매트릭 패널이라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시면 이 논문의 영향력이 어떤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인제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인사이츠 BNA라는 연구 성과 분석 솔루션을 구독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이 보이시는 겁니다. 아까 저희 이 highly cited paper라고 표시된 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이츠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의 인용수가 4,500개 정도 되면 누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얘는 진짜 영향력이 높구나. 근데 만약에 뭐 50, 100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인용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논문이 영향력이 있다 없다는 잘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이처라는 굉장히 유명한 출판지, 저명한 출판 저널에 출판이 되었어도 이 논문이 갖는 실질적인 이 논문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논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 이 컴퍼리슨 매트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논문의 영향력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해당 논문이 같은 연구 분야에서 봤을 때 다른 연구 논문들에 비해서 99.99%의 퍼센타일에 속한 논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0.01%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가진 논문인 것이고 CNCI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의 저널들, 같은 카테고리, 그다음에 연구 분야 출판 연도를 저희가 노멀라이즈한 그 CNCI란 지수를 대비했을 때 봤을 때에도 123.23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1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123배 더 높은 영향력의 논문이다라는 것을 이 컴플리스 패널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저널 대비했을 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높은가는 이 인더 저널이라는 페이지에서 이 섹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이 저널이 굉장히 저명하죠. 근데 이 저널에 출판된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도 5.9배 더 높은 영향력이 있는 논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이 논문이 하일리 사이트 페이퍼다 하는 경우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컴플렉스 매트릭 패널에서 열었을 때 만약에 CNCI가 좀 높은 논문이다 하면은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라고 고려를 하실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들은 어떤 쪽에서 이 논문을 언급하고 있는가가 이 Citing Items by Classification이라는 항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 중에서 이제 388개의 논문들은 어디에서 각각 이 논문을 언급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논문이 백그라운드 쪽에서 언급이 된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스커스 쪽에서 언급이 된 거는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논문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다 또는 내가 이 논문을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나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했는가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쭉 아래쪽에 보시면 This record is from 이라고 나와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SCI 2에 해당하는 논문이다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 저널이 한번 SCI 2가 됐다고 해서 계속 SCI 2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 저널에 출판된 이 논문이 SCI 2에 해당하는가는 지금 이 섹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전 세계 다른 연구자들이 이 2.1.26 이 다이어베티스라는 이 연구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논문들이 출판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 서지 정보 페이지의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 1.26 다이어베티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출판된 논문 중에서 1.26이라는 이 토픽을 가진 논문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45만 개 정도 되는 논문들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스터 계정이기 때문에 또 검색 범위가 넓어서 여러분들과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주제와 관련돼서 최근 5년 동안 어떤 논문들이 출판이 되었는가 궁금하시다면 필터에 Publication Year로 들어오신 다음에 See All 선택하시고 2021년부터 현재 연도까지 해서 비교적 최신 논문들만 나는 한번 선별을 해 보겠다라는 경우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이어에서 연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리파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5만 개, 9만 5천 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철회된 논문은 제외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케이션 이어 아래쪽에 다큐멘트 타입이라는 필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See All 선택하시고 Retraction, Restricted Publication, Expression of Concern, 그다음에 Item Withdraw, 그다음에 Withdrawn Publication 이렇게는 한번 그다음에 여기 Publication with Expression of Concern 요까지 한번 제외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회된 논문과 관련돼서 제외를 하고 전 세계에 출판된 베티스를 주제로 하는 논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exclude 하시게 되면은 필터에 지금 문서 타입 중에서 철회된 논문과 관련돼서는 내가 제외를 하고 보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1.26이라는 주제 아래쪽에 어떤 하위 연구 주제를 또 더 특정을 해서 난 그 논문들만 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마이크로 토픽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필터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세분화된 연구 주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네, 이렇게까지 필터링을 해서 봤을 때 지금 저희 사이테이션 하이스트 퍼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검색 결과를 보시고 있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출판된 논문 중에서 이 당뇨 질환과 관련돼서 어떤 논문들이 인용이 많이 되었는가, 영향력이 높은 논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여기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용수 많은 기준을 통해서 더 영향력 높은 논문 먼저 선별을 해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여러분들 영향력이 높은 논문을 조금 더 꼭 반드시 읽어야 되는 논문을 선별을 해서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검색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저희 검색 쿼리 짜서 검색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쿼리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저,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검색 쿼리를 보시면 되고 제가 이 검색 쿼리를 만든 것은 AI 활용한 심혈관 진단 예측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한번 트라이얼로 이용을 해보신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곳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냥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떤 쿼리를 짜서 검색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내가 AI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컬렉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요약 정리를 해주는 것인데 그 위쪽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쿼리들을 활용을 해서 너에게 답변을 해주는 거야라는 것을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쿼리를 활용을 해서 오늘 검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채팅창으로 그 검색 쿼리를 공유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AI를 활용한 심혈관 진단 예측 진단과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8,516개의 웹 오브 사이언스 코컬레이션 논문에 수록된 논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한번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nalyze Result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AI를 활용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진단하는 그런 논문들은 어떤 카테고리, 그러니까 어떤 저널에 부여된 카테고리,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에 많이 출판이 되고 있는가가 보이시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융합 연구가 많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검색한 AI
등과 관련돼서 그러면 연구자분들께서 기존에 내가 계속 출판을 하고 있는 그 저널 말고 그 카테고리 말고 다른 카테고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시고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이라는 저널 카테고리에도 많이 이제 논문이 출판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의 저널들이 많이 출판이 되고 있는가가 궁금을 하시다면 이 애널라이즈 리절트에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라는 필터를 활용을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이어즈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우리가 검색한 그 연구 주제가 예전부터 현재 연도까지 출판이 뭐 증감하는 그 트렌드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추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퍼블리케이션 타이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은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저널에 어떤 컨퍼런스에 많이 출판을 했는가가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자료로 보이시고요. 그 로우 데이터는 아래쪽에 이렇게 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전체 수로 보시겠다 하시는 경우 리절트 카운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저널에 많이 출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내 연구 주제에 대해서 투고할 저널 선정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어떤 국가에서 현재 많이 출판을 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동향이 궁금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컨트리 리즌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국, 미국, 인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순으로 논문이 많이 국가별로 출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에서 출판한 논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차트에 마우스 오버를 하신 다음에 뷰 레코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중국에서 출판한 출판물만 필터링을 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한번 사이테이션 리포트, 인용 보고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라이즈 리절트 옆에 사이테이션 리포트를 선택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입력한 이 검색 키워드가 총 이전부터 현재까지 총 몇 편의 출판물이 있는지, 몇 개 출판물이 있는지, 그리고 몇 편의 인용수에 대한 내용, 몇 편의 논문에서 몇 번 인용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 H인덱스가 몇인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출판 출판물 수와 인용 수가 같이 나와 있는 이 오버타임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주제가 언제부터 가장 연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 인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출판이 많았거나 예전에 인용이 많이 됐지만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연구 주제를 내가 지금 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데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그래프이고요. 아래쪽에 이 논문 단위에서 그 인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논문이 예전에는 인용이 많이 되었으나 현재는 인용이 많이 되고 있진 않은 논문인가 아니면 예전에는 인용이 많이 되었지만 지금 예전에 많이 되었지만 현재는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을 논문 단위에서도 보시면서 좀 내가 어떤 논문을 참고를 해야겠다. 요즘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검색한 게 AI와 AI를 활용한 심혈관 진단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논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추가가 되는 논문들을 한번 알림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알럿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레이트 알럿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하신 경우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해서 최신으로 출판되고 있는 논문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나는 만약에 HCP만 선택을 하고, 아이고,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로 추가가 되는 논문들만 한번 알럿을 받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로 리파인을 하셔서 필터를 설정해 두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알럿을 하시게 된다면 이 내가 검색하는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로 선정이 된 논문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메일로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연구 팔로우 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색된 결과 AI 심혈관 질환 진단 예측과 관련돼서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로 선정된 논문들의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이 논문 목록 위에 익스포트 버튼 클릭하셔서 엑셀로 다운받기도 가능합니다. 저희 엑셀은 최대 1000개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가능한 항목은 아래쪽에 레코드 컨텐츠 쪽에 에딧 선택을 해보시면 어떤 항목들이 다운로드 가능한지 보이시고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논문을 어,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여기 엔드노트 온라인이라던가 엔드노트 데스크탑, 그다음에 레폭스 같은 서지 정보 관리 프로그램으로도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스마트 서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에 스마트 서치 선택을 해보시고요. 검색어를 이제 한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심혈관 질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서치는 지금 현재 올 데이터베이스 또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 뭐 KCI라던가 매드라인,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을 최근에부터 시작하고 있는 리서치 커먼이라던가 프리프린트 사이테이션 인덱스 같은 전체 데이터를 같이 검색을 하겠다. 나는 많은 검색 결과가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올 데이터베이스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SCI에 해당하는 논문만 보겠어 하시는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으로 선택하시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심혈관 질환이라고 키워드를 입력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이 검색한 키워드를 제가 지금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입력을 했죠. See how we proceed your query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키워드를 AI가 cardiovascular disease라는 이 영어로 해석을 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검색 결과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한글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Translate Title이라는 토글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시면 이 검색된 검색 결과의 제목과 초록이 한글로 번역을 돼서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의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선생님들이 영어 잘 하시고 하시지만 하시니까 전혀 영어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의학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준비를 하면서도. 그래서 저같이 이런 초심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anslate Title이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하게 된다면 제목이 한글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초록까지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아래쪽에 있는 영문이 한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서치에서만 제공을 하는 것이 이 어드밴스드 서치에는 검색 결과로 나오지 않지만 스마트 서치에서 검색 결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코사이테이션 맵입니다. 코사이테이션 맵은 이 논문과 같이 인용이 된, 공동 인용된 논문들의 이 관련을, 연관성을 이 토픽 맵으로 그려줘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같이 인용한, 같이 언급된 논문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노드 크기는 같이 코사이팅 된 그
횟수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는 이 논문이 굉장히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과 맞고 이 관련된 연구를 보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에 코사이테이션 맵에서 보시면 이 노드 크기가 큰 논문들은 이 논문과 같이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이 논문들의 제목을 보시고 이 논문을 직접 들어가서 초록 보신 다음에 원문까지 내가 한번 봐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하시는데 판단의 근거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코사이테이션 맵과 함께 이렇게 논문 리스트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한번 이 AI 심혈관 질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서치는 논문과 연구자 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큐멘츠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 키워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록을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리서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AI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더큐멘트 탭에 나오고 이 리서처 탭에는 이 AI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연구를 한 AI가 추천을 해주는 100명의 연구자를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약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과 같은 느낌의 100명의 카운트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연구자들이 이제 AI가 추천을 해주는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자들이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 Highly Cited Researcher라는 것이 보이실 텐데 이것은 전 세계 0.1%에 해당하는 굉장히 상위에 있는 연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HCR에 대해서도 필터링을 해서 어떤 연구자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피어 리뷰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을 해놓은, 본인이 이제 추가를 해놓은 연구자 또는 에디터 레코드가 있는 연구자, 그 다음에 연구비 수주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연구자 등등 필터를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unclaimed와 claimed가 있습니다. claimed는 본인이 그 연구자 프로필을 직접 관리하는 연구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unclaimed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형성된 그 연구자 프로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필터링을 하셔가지고 나는 조금 더 그 연구자가 인증을 한 좀 더 정확성이 높은 정보를 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클레임드 프로필을 선택을 하시고서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은 Highly Cited Researcher로 선정이 된 분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연구를 한 연구자들 중에서 Highly Cited Researcher로 선정이 된 연구자는 누가 있는가? 본다면 이렇게 6분이 있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연구자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91년부터 2026년까지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연구자이고요. 그래서 총 논문 수가 770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비 수주한 기록은 12건이 지금 기록이 돼 있고, 에디터와 피어 리뷰어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연구자예요. 그래서 한번 이 연구자의 프로필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연구자가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인지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거는 아마 저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연구자의 프로필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연구자가 어떤 이력을 갖는지, 지금 최근에 어떤 쪽에 주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그랜트 수주는 어떤 쪽에서 얼만큼을 이제 수주를 한 연구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만간 여러분들께도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서 서머리를 보시면은 이 연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동 연구 파트너로 지금 삼고 있는다라고 찾고 있다라던가 예를 들어서 내가 피어 리뷰어를 지금 찾고 있어요. 내 연구 분야가 너무 특정한 연구 분야에서 난 조금 더 내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피어 리뷰를 맡기고 싶다라던가 이런 데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 그다음에 오키드 아이디, 그다음에 이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과거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자인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고려대학교에도 소속이 되었던 연구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자가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인지, 그 다음에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로 언제부터 이제 선정이 된 연구자인가가 이렇게 어워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 연구자가 출판을 한 논문 리스트를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All Indexed Documents,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 수록되지 않은 BSCI에 해당하는 논문들도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를 전체 외부 이 리서처 프로파일로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피어 리뷰한 논문들은 어떤 것들이 이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연구 과제를 수주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인지까지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연구자의 이제 프로필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H인덱스가 몇인 연구자인가, 그 다음에 인용이 얼마나 높은 연구자인지, 그런 연구 영향력을 쭉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금 이런 특허 쪽에서도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된 연구자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실사회와 연결되어서 이 연구자가 연구한 이력이 많이 인용이 되었는가, 이런 것까지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지금 임팩트가 어느 정도가 되는 몇 퍼센트, 백분위수까지도 보시면서 굉장히 상위 쪽에 해당하는 연구자다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거나 커레스펀딩어서, 라스터서로 참여한 이 논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서 이 연구자가 만약에 커레스펀딩 어서로 출판을 한 논문만 한번 보겠다라는 경우 이 다큐멘트의 웹 오브 사이언스 코컬렉션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어서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커레스펀딩 어서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 이 연구자가 교신 저자로서 참여한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보실 거고, 교신 저자는 저희 이메일 주소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연구자가 컨택을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 커레스펀딩 어서로 두신 다음에 이 논문 리스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 연구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일 주소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서치 활용해서 검색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연구자 프로필 확인하시고 직접 논문 단위까지 살펴보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교육 자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이 뒤쪽에는 제가 너무 빨리 말하거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논문 검색 결과 분석하는 방법, 아까 제가 그 애널라이즈 리절트와 사이테이션 리포트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스터 저널 리스트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 리스트 들어가 보셨죠, 선생님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저희 프로덕트에서 마스터 저널리스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게 된다면 네, 이렇게 저널을 직접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어떤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수록되어 있는 저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링크를 통해서 쭉 들어가셔서 최근에 어떤 웹 오브 사이언스 SCIE에 등재된 저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은 탈락이 되었는가, 이런 최신 현황들은 여기에서 이 리스트에서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투고하시기 전에 어떤 저널에 투고하시기 전에 마스터 저널 리스트에서 직접 저널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직접 저널 명 검색하셔서 지금까지도 SCIE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네, 투고 저널 선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어떤 그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내려고 했던 이 저널이 왜 SCI가 아니냐, 아니라고 하는데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MJL에서 찾아보니까 그게 저널의 SCI가 아닌 거예요. ESCI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연구자 분께서는 이제 졸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저희도 같이 많이 마음속으로 울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고할 전화 선택하실 때 미리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어펜딕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 결과 페이지 확인하시는 방법, 서지 정보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사이테이션에 대한 내용 확인,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해서 미처 여러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 수 있는 이 사이테이션 토픽 클러스터링 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 드린 교육 자료까지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제가 오늘 진행한 교육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클레리베이트 코리아 립가이드에 오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희 AI 툴 리서치 어시스턴트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뭐 인사이츠, 그다음에 JCR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보 필요하시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클레리베이트 코리아 립가이드 들어오셔서 네, 정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